네. 오늘은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네. 우리가 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자주 언급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BDNF라는 네. 용어인데 네. 어떤 용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네. BDNF가 네. 치매랑 집중력 학습 증진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B 이름은 brain, 네. D는 derived, 네. 그다음에 N은 네. neurotropic, 네. 그다음에 F는 factor. 좀 어려운데 네. 제가 한글로 하자면 그게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맞습니다. 맞습니까?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네. 이렇게 진짜 네. 뭐 뇌에 필요한 어떤 인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요소. 예, 어떤 뇌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네. 어떤 요소인데 네. 예전에는 뭐 오메가3 뭐막 이렇게 성분만 딱 있다면 얘가 뭔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예전부터도 이게 화두가 된 언어 단어기는 한데 네. 요즘 이제 증가 추세가 점점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네.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자아이들은 더 특히나 음. 충동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치매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네. 치매, 인지력 저하 네. 이게 조금 무서운 병으로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언어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나오는 것 같은데 BDNF. 예. 이 BDNF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이 꽤 있습니다. 네,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애들 이렇게 사춘기에 키우다 보면 중이에는 그냥 엄마 안 하고 싶잖아요. 네.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나 너 엄마 안 할 테니까 너 알아서 좀 항상 여러 말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하고 싶다라고 하고 애들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유행어가? 뭘까요? 옛날하고 또 바뀌었겠죠? 옛날에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가 걔들의 유행어인데요. 그냥 특히 고등학생들은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가세요. 내가 알아서 말 할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화가 나면 뭐 문 부시거나 뭐 책상을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동적인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충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활발하게 이제 형성되는 나이 시기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 맞아요. 네. 테스토스테론은 유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학년보다 1000배 이상이 많이 나와요. 그 시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네. 나오는군요. 근데 얘를 제어하는 전전두엽의 네. 어떤 부분 혹은 BDNF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거 전전두엽의 성장은 아동기보다 더 더뎌요. 오히려? 네. 성장은 거의 멈추고 전전두엽의 어떤 활성화 성장은 거의 둔화되고 테스토스테론은 많아지니 호르몬이 그러니까 애인데 하는 역할은 어른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러니까 너 엄마 안 할래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꽤 생기는 거죠. 자기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시기네요. 안 돼요. 조절을 하는 아이는 이게 사춘기가 유예돼가지고 언젠가 꼭 나옵니다. 성인 때라도 성인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게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빨리 성인에서. 거치고 네. 남들 할 때 같이 거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요. 네. 항상 그 때가 있는데 네. 그 때가 지나가면 제일 좋죠. 그러면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이모들이 또 준비해줘야 되는 그런 영양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아침에 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나는 밥은 싫어, 아침밥 싫어, 먹고 가면 속이 더부룩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 애를 앉혀놓고 밥을 안 먹는 애를 입에 벌려서 밥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뱉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밥 대신이라도 영양제를 꼭 섭취를 해야 되는 나이가 이때쯤이거든요. 왜냐하면 BDNF라는 유래 뇌 신경 영양 인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많이 좀 자극을 시키고 뇌 신경을 활성화를 해야만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조금 많이 나오고 우리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본 호르몬이잖아요. 네, 낮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네, 이게 맞아요. 또 잘 돼야 저녁에는 또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이 자극이 되어서 잠이 잘 오는 거고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유명한데 네. 이 세로토닌을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BDNF가 하고요. 네. 세로토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동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별명이 되어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또 세로토닌과 반비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테스토스테론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결국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고 좀 충동적인 거를 굉장히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BDNF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BDNF를 활성화가 많이 되게 만드는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오메가3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오메가3도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는 네. 영양제고요. 뇌 영양소고요. 네, 뇌 영양소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 B군. 셀로토닌 형성에는 비타민 B군이 특히 B6가 충분히 굉장히 들어가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B6가 또 단독으로 들어가면 얘가 단독으로는 그 역할을 또 못하니까 B6는 12와 2와 같이 들어가야 역할이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B군 전체를 섭취를 해야만 효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치매, 인지력 이런 거 높아진다고 하는 영양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아실 거예요, 김이모님. 어떤 거죠? 외국에서 왔어요. 노래요. 많이 먹어요. 강황. 커큐민이요? 네. 커큐민을 많이 먹어주는 것도 BDNF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항염염증 작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뇌 영양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BDNF가 훨씬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해주는 그런 인자군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이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호르몬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네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맞아요. 많이 나오고 어떤 건 네네. 조금 나오고 그러면 네. 안 되니까 네. 골고루 다양하게 안정되게 나오게 네,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성장 인자가 네, 이게 BDNF. 그래서 한 가지만은 안 되고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먹었을 때 그 네. 인자가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얘가 또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네. 운동을 하면 또 활성화가 네, 되고 네. 굉장히 많이 네, 나오거든요. 인자니까 영양소에 대한 그런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운동이라는 그런 요소도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네, 좋겠군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남자아이들 진짜 밖에서 뛰어놀게끔 해야 된다. 청소년기에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밖에서 이렇게 분출이 되어야지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운동을 운동에 많이 하면 네, 좋은 맞아요. 거죠. 네. 진심인 아이들이 많은데 네.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 그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너무 땀을 흘리고 헐떡여가지고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쾌활하고 맞아요. 명랑하고 네. 우울감이 없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네. 건 분명한데 이제 졸음이 오는 것도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졸음도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잘 밸런스를 맞춰주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면 저녁에 딴짓을 못하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은 핸드폰 한다고 네. 밤에 밤에. 늦게 아니면 게임한다고 또 남자애들은 밤에 늦게 자는 게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BDNF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운동과 영양소가 이렇게 골고루 병행이 된다면 조금 낮에 활발하게 되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조절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발달되고 밤에는 또 부교감이 안정되게. 밤에 막 도파민하고 막 테스토스테론이 막 나오면 잠이 안 오고 막 흥분되니까 네네. 그런 네. 걸 조절해주는 그런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성장 인자는 우리 어르신 또 우리도 이제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맞아요. 되는 치매 다들 너무 걱정 많으시잖아요. 너무 걱정 많죠. 한국인들은.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네. 제일 무서운 어쩌면 미래의 병이고 네.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일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치매를 어떻게 온 이상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없죠. 완치라는 것도 없고.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밖에 막
이렇게 걷기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네. 이 BDNF를 실천하시고 계셨던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BDNF가 운동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력도 굉장히 도움이 강화하시죠. 됩니다. 근력 강화 자체도. 음. 그래서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중견에 저희 나이 때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예, 먹어요. 같이 커큐민 강황 이런 것도 같이 섭취를 해야 나도 그러네요.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청소년 또 뭐 중년층, 청장년층, 네, 맞아요. 그리고 노년층. 노인까지도 네.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먹어야지 우리가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할 수 네, 있겠군요. 맞아요. 인지력이 향상이 되니까 훨씬 기억력이 도움이 되고요. 네. 집중력, 학습력이 분명히 상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네.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를 공부를 해봤네요. BDNF. 이제 저희 이 내용이 유튜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소를 병행하고 실천해야지 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충분한 요소가 된다. 네네, 오늘도 부모님들 이렇게 건강도 운동하시라고 특히 네네. 걷기 운동 맞습니다. 활발히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네, 조임 언니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